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최수일 선생님하고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올리면서 다시 또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4번의 영상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최수일 선생님 잘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그 논리적인 흐름, 앞뒤 맥락을 따져서 질문할 수 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논리적이라면 엄마들이 또는 집에서 아빠표를 하고 계시는 아빠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아이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것도 사이가 좋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존재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아니 한두 번 말했으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같은 패턴인지도 읽히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아이들을 엄마들이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과연 집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한두 해 키운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0세, 1세, 2세 이럴 때는 사실은 더 비논리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엄청 정성껏 키워왔어요. 한 아이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10년, 11년 못해도 그 정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아이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금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논리를 앞뒤 맥락을 맞춰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카페에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하고 이제 제가 올렸는데 엄마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 제 고민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이런 대답이었어요. 저는 제가 유튜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을 다셨잖아요. 이제 댓글 이벤트 기간이니까. 근데 아마 그 중에서 굉장히 다수가 선생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려고 하면 저는 입 꼭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겠고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만약에 아이랑 둘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정말 쓸데없는 말로 그 80%를 채운단 말이에요. 나머지 20%를 듣기 위해서 제가 그걸 참아야 돼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저 무조건 꾹꾹 눌러 참으면서 엄마니까 그걸 그렇게 감안을 하고 들어줘야 되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제 생각에는 공부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는요 여러분 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다채로워요. 1학년 애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1학년 학교를 들어갈 때 완전 애기죠. 떼떼떼떼떼떼 하는 애기잖아요. 자기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화장실 가서 뒤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6학년에 졸업할 땐 어때요? 키에 160, 170, 심지어는 180짜리 애들도 있어요.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다 큰 어른이 돼서 애들이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그리고 발전 단계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아이들을 엄마가 같은 방식으로 걔네들하고 어떤 그 수학적인 소통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제가 최수희 선생님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최수일 선생님은 되게 논리적이시고 학교 선생님이시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르쳐 보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엇다?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셨을 거다. 그리고 남자로서 가르치셨을 거다. 아빠가 아닌 제3자로서 가르치셨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린 어때요, 여러분? 우린 엄마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엄마인데 어떻게 하면 엄마가 얘가 논리적으로 탁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이 과연 공부 없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터디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전부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학년 방식과는 조금 다른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3학년에서부터는 뭔가 또 다른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3학년은 이제 겨울방학을 앞둔 3학년이에요. 굉장히 많이 무르익은 아이들입니다. 이 애들은 이미 이제 저학년의 수준을 넘어선 아이들이에요. 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단계 한 단계 고학년의 발을 담가가면서 중학생으로 이렇게 올려주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은 그냥 절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데이터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비슷한 고민에 빠져 계실 거예요. 교과서로 개념을 공부해라. 이해는 했어. 개념이라는 게 정의와 공식과 연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지? 내가 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그 말이 어디에서 맞고 어디서 틀리는지 내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화를 내지 않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그러셨어요. 정말 필요한 시기는 중학생 시기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최소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쑥쌤TV의 구독자분들과 이 키오피오 에듀 카페에 계시는 우리 카페의 쑥맘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 엄마들이시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고 시간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뭘 해볼 수 있다? 연습을 해볼 수 있다. 아이랑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키오피오 에듀 카페에서는 미라클 선생님한테 선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같이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터디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최수일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 엄마들이니까.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각각 집에 맞춰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신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12월에 교과서 강의를 오픈했어요. 근데 제가 7월에도 한 차례 했었고 10월 그 말에는 도서관이랑 그리고 꿈키수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7월에 했던 거는 그냥 한 4시간 30분짜리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정리하는 내용으로 그냥 했었고 10월에 했던 거는 도서관에서 했던 거는 2학년 내용만 2시간씩 8주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꿈키수 했던 거는 원래는 2시간씩 3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초등학교 전 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해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수업을 하는 저도 계속 진화하지만 수업을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교과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고요.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 노트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해내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이제 12월에 하는 교과서 강의는 사실
실시간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 목 상태를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실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제가 목에 너무 많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 녹화된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피드백은 이제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죠.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처음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왕 하는 교과서라면 이왕 아이들과 그런 그 어떤 질문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교과서 내용이라면 엄마가 그래도 적어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감을 잡아야지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최수일 선생님 만나기 전에 사실 그 강의를 이미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를 굳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최수일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확신이 생겼죠. 반드시 해야겠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최수일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엄마표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교과서의 그런 논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해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하나씩 밟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미국 교과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굉장히 그 어린 아이들, 특히 그 직관적인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고 우리는 중학교가 돼야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중학교 수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미국 애들은 자기네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네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던 용어들, 뭐 예를 들어서 약수를 팩터라고 했다. 그러면 그 약수라는 단어가 변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애기들이 배우는 거나 좀 큰 애들이 배우는 거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팩터는 그냥 팩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수라는 단어가 5학년 때 처음 나와요. 그런데 약수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그러면 한 번도 약수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약수와 배수의 특징을 이미 벌써 우리는 초등학교 정일부터 계속 다루고 있지만 걔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하지 않죠. 명칭을 하지 않고 곱해지는 수, 곱하는 수라는 되게 이상한 명칭을 써가면서 그거를 쓰거든요. 그렇게 쓰다가 곧 5학년이 되면 그걸 걔한테 약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 걔한테 뭐라고 이름을 또 다시 붙여주냐면 인수라고 이름 붙여요. 소인수 분해 하듯이 인수라고. 그래서 중3 때 인수분해가 바로 그 약수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용어가 계속 바뀌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식 교과서가 주는 그런 단순함,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관된 그 통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민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홈스쿨링을 하거나 완전히 학교하고 담을 쌓지 않는 한 나는 결국은 그 어색하지만 불편한 그 용어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 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직관적인 활동을 위해서 한국 교과서보다 미국 교과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것이 충분히 아이들의 사고를 말랑말랑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도 연산도 사실 이제 문제집을 슬슬 풀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학교의 용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께서는 이제 최수일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교과서 하나면 충분하다. 교과서 하나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정말 교과서의 개념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큰애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엄마표를 주장하고 제가 그렇게 교과서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편으로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 그래서 이 엄마는 애를 내가 가르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학교에 가서 혹시라도 잘 모른다거나 갔는데 얘가 뭔가 결과가 빨리 안 나온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엄마한테는 그 엄마표에 다 장애가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학원을 보내야 할 것 같고 내 주위에 100명이 다 학원을 보내고 전부 문제집을 푸는데 나 혼자서 유일하게 교과서를 한다? 그게 쉽지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학년, 고학년을 넘어갈 때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한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도 가끔 소개를 해드리고 연산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는 교과서라더니 언제는 또 왜 문제집이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난 대한민국 학교를 보내는 엄마니까. 내 아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단절된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좀 불만이라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채워야 돼? 나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타인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최대한 그 손대는 것을 줄여가면서 100% 손 안 대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손을 좀 줄여가면서 내 아이와 발맞춰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엄마표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개념이라는 게 정의와 공식과 연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정의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선생님께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는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거다. 그건 정해진 거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그 정의라는 거를 활동이라던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해시키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표에서 할 수 있는 일. 정의 일단 외워야 되죠. 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암기가 아니고 몸에 배야 돼. 개념의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공식이었죠. 공식을 다른 말로 성질 또는 법칙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 성질이라고 나와요. 성질,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의에서 이 성질이 나오기까지 이 관계,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요 관계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정의에서 이 성질로 가는 이 논리적인 것을 애들이 100%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초등과정에서. 이 설명이 없어. 봐요, 여러분. 이 정의에서 이 성질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 몇 가지 정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삼각형 합동조건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가계 이등분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제대로 증명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정의에서 성질로 가는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논리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질 부분도 여러 번 익혀서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엄마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설명하게 하죠. 그러나 그 설명이 그렇게까지 논리적이고 그렇게까지 수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선까지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엄마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연결. 이게 관건인데요. 이걸 아이가 연결을 하려고 해도 봐요. 엄마 제가 약수를 배웠는데요. 이 약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엄마가 좀 알고 있으면 살짝 던져줄 수 있잖아. 살짝.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우리 전에 많이 봤던 건데, 이거, 야, 하면서 교과서 내지는 뭐, 구구단 표라던가, 이거 여기서 봤던 거 아니야? 구구단 표, 벽에 붙어 있는 구구단 표. 이거 여기서 봤던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봤던 거네? 그렇게 한 번만 딱 건드려줘봐. 걔가 연결을 하지. 그게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힘인 거예요. 그럼 나는 개념, 엄마들이 그냥 보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성질? 성질 자체도 엄마가 그냥 보고 할 수 있죠. 정의에서 이 성질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 설명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설명. 중학교 고등학교식으로 논증해요? 얘네들은 그게 안 통한다니까. 배우지도 않았다니까. 애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뭘 배웠는지 뭐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애한테 질문을 던지잖아. 연결 파트, 특히 연결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말 촌철살인 같은 질문이 필요해요. 애들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뭐 왜? 왜? 어째서 그런데? 3번만 해봐. 애들 버럭성 질리지. 어떡할 거야?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던져줘서도 안 되니까. 왜냐면 또 메타인지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엄마표라는 게 굉장히 머리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험난한 길에 들어오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짝짝짝. 이건 비웃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아이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정확한 지식도 같이 전달하면서 얘 머릿속에 어떤 흐름도, 논리적인 그런 생각들도 잘 도와주면서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응?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공부를 하세요. 제가 하는 강의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미 고학년 엄마라면 벌써 몇 년 동안 아이들 보셨잖아요. 그럼 아이들 보셨으니까 그 버리지 않았던 옛날 교과서 이미 다 버렸어? 또 그러면 뭐 버리지 않았던 문제집, 문제집은 솔직히 별론데 전과? 하여튼 간에 옛날부터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얘 여기서 이게 배운 게 옛날에 여기서 온 거구나. 응? 그런 생각을 아이랑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거 자체가 아이에게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최수희 선생님 모셔놓고 4일 동안 그 영상 계속 올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동안 제 영상에 비할 바가 아닌 조회수였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수희 선생님 없는 나 혼자 있는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지? 이런 게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내내 얼어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까지도 계속 얼어 있다가, 그래 어쨌든 내 채널인데 내가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겠다. 응? 그리고 속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문제집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최수희 선생님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고, 나는 어떻게 개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할 텐데,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2가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엄마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진짜 개념이 중요하다 해서 너무 또 나만 그냥 너무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르게 가서 혼자 너무 외롭게, 난 너무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집도 조금씩 풀고, 선생님이 말하는 건 주가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오로지 교과서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한번 제대로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 한번 풀고 다시 한번 좀 힘내서 엄마표로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계속 하자는 거 아니야. 응?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엄마표가 메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메인이 학교와 그 아이가 되겠죠. 아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엄마는 정말 거들기만 할 뿐.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가 먼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께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좀 보듬보듬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 바꿔보고 해보고 아니면 바꿔보고 이런 방식으로 너무 어렵고 고단하게 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